목표는 뚜렷하죠. 예.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이념과 질서 이런 것들을 지키는 속에서 다른 모든 파생되어질 수 있는 전략과 방법들을 사고에 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인 시대의 요구, 시대의 변화에 적절하게 맞춰 나가는, 그래서 다양한 계층들이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활용하는 그런 교육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사이버 교육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SNS 이런 트위터나 소셜 네트워크 이런 거,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교재들을 실어주고 이런,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젠 어린 학생들은 재미있어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육도 마냥 우리 통일교육이 보면 좀 엄숙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딱딱하고 엄숙하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들에게 다가서기가 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틀에서 벗어나서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그다음에 IPTV 이런 것도 만들고 교육 콘텐츠가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그래서 재미나고 계층에 맞는 그런 교육으로 다양한 개발들을 하고 있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 통일의 필요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그 연구 결과입니다만은 지금 2007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이 통일이 필요하다, 또 반반이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반응이 나온 게 지금 올해를 보면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만, 원장님은 이걸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통일 교육이 이제는 한계에 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우린 자꾸 깨어나면 개발 겁니다. 그렇죠. 창조, 개발. 성장. 그리고 성장을 논하고. 근데 사실 참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개발한 이러한 물질적 부, 정신적 부들을 한 번쯤 우리는 지켜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보호하고 유지할 거냐. 그런 안보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걸 잘못하면 개발해서 많은 걸 개발했다 다 뺏길 수 있어요. 다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이것을 함께 가야 된다. 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균형.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우리가 개발하지만 이게 뭐냐면 북한이 빠진 개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자 산업 개발한다. 뭐 디램이요, 뭐 컴퓨터요, 뭐 다양한 이런 수단들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또 도로 개발 얘기하고 환경 개발 얘기하고 다양한 개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북한이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차원에서 구상이 되고 전략이 구체화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포위된 남한만의 영토 내에서 해외와 연결된 그런 개발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북한이라는 땅이 우리가 통일된 우리 땅이라고 함께하는 땅이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전략, 목표, 환경, 이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다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훨씬 유리한 환경, 훨씬 적은 비용, 그리고 훨씬 자유로운 환경에서 개발도 논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통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실상, 안보, 통일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미래를 보다 더 크게 그려나가고 미래의 행복을 더 크게 창조해 나가는 그런 교육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은 우리의 또 하나의 미래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또 다른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올해 나온 겁니다. 세대별로 통일의식 조사 결과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좀 젊은 세대일수록 좀 필요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또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안타까운 거죠. 통일은 미래에 올 텐데 그 미래에 엄청난 일이 닥쳐오는 것을 담당해야 될 미래 세대가 관심이 없다. 얼마나 어찌 보면 좀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어차피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교육이 이 전문화가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전문성을 더 강화하는 교육이 갈 거고, 그러면 사회 의식 교육, 그다음에 뭐 안보 교육, 통일 교육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된단 말이죠. 근데 결국 우리가 다시 한번 과거와 미래를 정리하면서 생각해 볼 때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것을 개발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경탄할 정도로 어떻게 저런 작은 나라 못 살고 정말 밀리던 나라가 식민지까지 됐던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 경이로운 얘기입니다. 경이롭죠. 근데 이걸 또 다시 보면은 우리가 정말 다양한 개발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거의 개발 분야가 없을 정도로 새롭게 할 분야가 없을 정도로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개발된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단계라는 정도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직 못한 게 딱 한 분야가 있다. 그게 통일입니다. 통일이죠. 이게 한 분야인데 이게 다른 어떤 분야보다 통일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가 어찌 보면은 감당키 어려운 큰 사변이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통일이라는 게 막연한 미래가 아니고 점점 다가오는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통일로 안겨오는 게 정설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북한의 상황, 주변국의 상황, 그리고 한국의 비약적인 발전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이 싫든 좋든 북한을 안고 주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민국이 이젠 몰렸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젠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북한엔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과제가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꾸 멀리 가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지금 번개 큰 태풍이 오고 이럴 기후 변화 온다 할 때는 전조가 있습니다. 갑자기 구름이 와서 좀 어두워지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런 전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전조를 통해서 뭐가 온다는 걸 느껴가지고 사전 준비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근데 지금 그 전조들이, 통일의 전조들이 우리한테 막 온단 말이죠.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오고, 근데 그걸 우리가 태풍의 전조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으면 고스란히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와 경제력 격차가 1대 40으로 벌어진 북한 국민들을 안고 가야 되고 그들을 당장 안정시키고 먹이고 키우면서 같이 가야 될 그런 큰 중대사인데 그 사전 준비 없어서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전 준비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통해서 준비시키는 건데 우리 청소년, 미래를 골머지고 나가야 할 청소년 세대들이 가장 큰 일을 담당해야 될 그 분야를 외면한 채 준비를 안 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이젠